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주 또 빠르게 읽는 코너죠.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하나은행 골드클럽 강원경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 이후에 반응이 어떻던가요? 하이힐드 채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오히려 시장도 우호적으로 네. 수익률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네.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또 갖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도 증가되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주 자세한 설명을 방송 통해서 들으시니까 더욱 이렇게 인상적으로 와닿았다고 합니다. 네. 하이힐드 채권. 또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볼게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좀 굉장히 탈도 많고 뭐 좀 말도 많았는데 브라질 채권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채권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브라질 국채 자체가 지금 한 2008년 이후로 이 시장에 어떤 판매가 되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과연 그 비과세의 어떤 장점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맞물린다는 면에서 고객들의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관심은 늘어나는데 저도 관심은 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브라질 국채가 네.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점인가. 네. 오늘 보니까 또 금리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네. 좀 위험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오늘 그거를 A, B, C, D 이렇게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6월 달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시기상으로는 지금 뭐 워낙 브라질 국채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네. 좀 시기상으로는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뭐 네. 이런 전망도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예, 부장님 어떻게 네. 보시는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과세로 유명세를 떨쳤던 브라질 국채 조금 개념도 짚고 넘어간다고 네.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먼저 비과세 국채에 대한 어떤 그 브라질 국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개념을 좀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조세 협약 및 브라질 조세 법안에 따라서 이자 소득이나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고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또한 비과세되는 채권으로 장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네. 매력적일 그렇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자산가들, 네. 그 금융소득과세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분들한테는 네, 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어주세요. 그래서 2008년경에 이 브라질 국채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 상당한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물론 2014년 월드컵 그리고 2016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브라질에 대한 성장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지금도 채권 만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상 운용 수익률이 2015년 만기 채권은 연 10% 내외, 네. 2021년 만기는 연 11%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국내 금융 종합과세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투자자일 경우에는 세전 연 19% 수준에 네.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네. 네. 그렇죠. 이게 한 19% 수준의 금리까지 네.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게 또 환율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투자 유의사항을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브라질 국채는 헤알화로 투자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헤알화의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채권 매수 시점 대비해서 헤알화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최초 예상했던 원화 기준으로의 이자 금액 또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둘째, 브라질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죠. 네. 우리들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할 때 면세 조항 그리고 한국 브라질 간의 조세 협약에 따른 면세 조항 모두 향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처음 협약을 맺을 때는 10년간 그렇죠. 그 비과세라는 협약을 맺었는데 네. 그럼 그게 지난 2008년에 맺은 거니까 2018년까지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기간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중간에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 조금 또한 네, 그렇습니다. 또 변경될 수 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수나 매도의 예약 시점의 금리 또는 환율이 실제 매수나 매도 시점의 금리 환율과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투자 수익률은 거래가 완료된 후에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 현지화의 시차로 인해서 채권 매매나 이자 수취 시에 결제 입금 이런 것들이 한 3일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또한 날짜 어떤 차이 변경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얼마 전에 브라질 그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이 됐어요.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조금 불안하거든요. 이게 좀 아주 장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이슈가 아주 크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3월 하순에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브라질의 국가신용 등급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마이너스로 한 단계 강등하였습니다. 이 트리플 B 마이너스라는 것은 투자 적격 등급 중에는 제일 아래, 네. 하위에 해당되는 등급인데요. 그 신용 등급 강등의 배경을 살펴보면 S&P는 그 브라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출 감축 및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없애는 방안 등의 의지 표출은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이라든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 대통령의 정책 가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들을 들어서 정부 재정 건전성의 유지 그리고 거시 경책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된 것이 바로 강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또한 향후 예상되는 경제 성장 부진으로 인해서 지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네. 결국 이번 10월 대선 이후 브라질 정책의 방향이 향후 브라질 신용 등급 상향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브라질 대선 이후에 재정 건전화를 얼마나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을지 그 네. 여부가 관건입니다. 네. 브라질의 재정 건전화 이걸 정말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부분에 전문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향후 브라질 시장의 전망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개인적인 의견들도 다양하게 있겠으나 네, 제가 네. 시장 컨센서스를 위해서 공감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올 한 해 그 경기 회복은 브라질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총 8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해왔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2번 정도의 추가 기준금리의 인상이 전망되고 있고요. 네. 브라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브라질 정부가 최근 440억 해야 규모의 세출 감축을 발표한 점과 최근 저조한 중국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대중국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의 수출 증가율 또한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악재가 지금 뭐 겹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2015년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가 차츰 회복됨에 따라 이 브라질의 원자재 수출 또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네. 심해 유전 개발에 따라 석유 생산 증가 그리고 월드컵 이후 자본재 수요 감소로 무역 수지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올 2014년 경기 둔화로 인한 임금 상승률 및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네. 내년 2015년 이후 브라질 경제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브라질 경제 일단 좀 좋게 보셨는데 일단은 좀 환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네.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네.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감내를 할 수 있다. 네. 좀 장기 투자자라면은 네.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좀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에 들어갔을 때 네. 이제 금리 또 뭐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도 한다고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 가치 그 헤아라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네, 이런 그렇죠. 전망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우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네. 좀 그런 우려가 네. 좀 살짝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이 브라질 국채가 채권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 통화 채권이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현재 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큰 원인이 바로 환율의 그 차이입니다. 네. 지난해 그 신용평가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네. 신용 등급 강등의 가능성이 이미 예상이 되었었거든요. 네. 네. 그 원인이 바로 불확실성의 그
그 해소라고 받아들여지면서 네. 브라질 신용 등급은 특위 등급 바로 위에 놓임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오히려 생긴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거시 지표가 악화가 되고 네. 월드컵 전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불안, 그리고 전력 부족과 에너지 이슈, 그리고 말씀드렸던 10월 대선을 앞둔 혼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과 아까 말씀하셨던 회활화의 약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이 투자 적기다. 왜냐하면 지금 최대한 지금 금리 인상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지금 채권 가격, 국채는 많이 이제 가격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죠. 네, 네. 일드, 그러니까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네.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아주 장기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한 3년물 네. 뭐 요 정도로 갖고 가는 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네.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것이 바로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네, 투자 네.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그 펀더멘털은 약해졌지만 신용 등급의 강등이 채무 불이행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다른 투자 자산 대비해서 높은 캐리 수익률, 네. 그리고 특히나 현재 수준인 470원대의 원해알 환율,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네.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 실제로 현재 판매되는 종목 중에 2016년 만기인 할인채의 경우 만기 시의 원해알 환율이 20% 이상, 네. 그리고 2017년 만기 이표채의 경우에는 만기 시 원해알 환율이 3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네. 환율 하락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10월 대선 이후에 재정 건전성과 정책의 투명성 등의 강력한 구조개혁이 일어나고 이를 통한 신뢰도 회복으로 인해서 브라질 경제가 턴어라운드 한다면 원해알 환율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국에서 바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 뭐 10월 이후에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조금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또 좀 정치적 불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지금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 중에는 네. 이 브라질 국채에 대한 문의가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2008년에 증권사부터 은행으로 이렇게 판매가 많이 네. 늘어났기 때문에 문의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 제가 매일 몇 분씩을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투자를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큰 관심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환율의 손실과 채권 가격 하락으로 그렇죠. 양쪽으로 손실을 크게 보신 캐피탈 상태죠. 게인 플러스 환율 하락. 그렇습니다. 로스가 양쪽 다 일어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만기까지 보유하십시오라는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네.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의 경제 환경이 변화되는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브라질 국채를 가장 많이 팔았던 곳은 삼성증권, 그다음에 또 신한 쪽이 많이 팔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투자증권이 조금 이제 올라서고 있고 네. 하나대투, 네. 하나대투가 이제 네. 좀 새로운 강자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예, 예. 네. 이제 부장님께서 좀 네. 많은 그 고객을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상담 조언. 네, 네.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이 브라질 채권 브라질 국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비과세라는 장점과 함께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다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브라질 경제가 위축된 상황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많은 하락을 경험하고 계신 중이지만 네.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보시는 투자자들께서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이 브라질 비과세 국채를 일부 편입을 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을 밸런스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머니 트렌드 시간에서 강원경 하나은행 골드클럽 네. 부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고원장 기자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